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안 했고 지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군? 지지난주에 삼국사기 열찜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셨군요. 예, 인문학강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요, 일단 고구마 제로예요. 제가 정말 참다 하는 겁니다. 고구마 제로. 오늘 제목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쵸, 애매하죠. 원래는 없는 게 나쁜 건데 이 전 놈보다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죠.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에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 뭐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이상민, 조주호 등등등등 쭉 다 있어요. 이들 간단하게 지금 깜빵에 있거나 깜빵 갈 예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론들에 보면 가끔요 뭐 두 번째 탄핵이 어떻고 뭐 사상 초유의 세계 최초의 대통령 두 번째 탄핵 그리고 또 뭐 여야 극한 대립 막 이렇게 나오죠. 다 개소리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요. 예, 드디어 이 전 대통령 윤 씨와 그 와이프가 이게 지금 나오는 사진이에요. 관저에서. 근데 이 인간들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 파티하고 있었대요. 끝까지 열받게 하죠. 답답하게 하고. 자, 1.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 가만히 못 보는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탄핵 즉시 대통령직에 발탈되잖아요. 그 후에 일주일 동안 쓰고 먹고 한 거 물어내라고 고발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깜빵 가잖아요. 다 토해내게 될 겁니다. 일일이 걱정하고 분노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남대교 전차선이 통통 비게 해놓고 금요일날 5시 반쯤에 이 서울을 비워놓고 이렇게 민간인 주제에 카퍼레이드를 했죠. 열받는 일이지만 열받지 마시라고요. 열받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카퍼레이드야.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다음 뭐 어디 사저가 준비가 안 됐다. 준비 안 해도 돼요. 예. 국가에서 무상으로 먹여줄 거거든요. 교도소에서.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성.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가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는요. 이제 곧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자. 2025년 1월 21일 얼마 전이죠. 47대 대통령 취임식 미국 트럼프예요. 그렇죠? 트럼프예요. 그런데 트럼프 취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권한대행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에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이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특사가 못 가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특사가 갔어요. 우리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트럼프가 됐다 하면 우리 대통령을 없애버려 그냥. 너무 티나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야, 니네 판사 좀 빌려줘. 왜? 트럼프 탄핵해버린다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병신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오늘 그 이야기,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 그 고생한 이야기 할 거야 이제. 그냥 우리 탄핵을 우리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요 몇 개월도 고생했지만 우리 민족 국민 가운데 쌓인 게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탄핵 평행 이론. 2016년 박근혜 탄핵과 2024년 우리 윤 씨 탄핵 가운데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대요. 2016년도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5선 당선됐고요. 2024년도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6선에 당선됩니다. 추미애 씨가 당선만 되면 대통령을 날려버려요. 그리고요, 콜드플레이 아십니까 여러분? 콜드플레이 엄청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한 공연을 발표하고 내한만 하면 2016년이든 24년이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리우 올림픽 대한민국이 종합 8위 했어요. 2016년에.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8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8위만 하면 대통령이 사라져요. 한강 작가가 2016년에 북커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3대 문학상 아시죠? 그 중에 무려 북커상을 첫 번째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한강 작가가 상 받으면 대통령이 사라져요. 또요, 롤드컵 아시죠? 롤드컵 젊은 친구 다 아시죠? 2016년 SK T1이 페이커가 우승합니다. 2024년 SK T1 또 페이커 우승합니다. 8년 만에. 또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요, 2016년에 그 당시 계엄령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 문건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때 계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걸 밝힌 국회의원이 누구냐? 추미애 씨였어요. 근데 실제 2024년에 이거를 실행했죠. 여기서 한 가지. 이때 이 계엄을 준비한 군측 인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사람을 끝내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엄 문건을 확보해요. 윤석열이. 2016년도에 준비했던 거. 그걸 24년도에 실행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016년에 봐준 계엄이 2024년도에 돌아온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관용은 이렇게 똑같은 화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2016년도에 미국 트럼프 당선됐고 24년에 미국 또 트럼프 또 당선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화여대 시위 있었죠. 올해는 동덕여대 시위가 있었죠. 여대에서 시위를 하면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요, 세월호 참사 2주기 16년도에는, 24년에는 이태원 참사 2주기. 그리고 2016년도에는 김고은 씨가 도깨비 관련 드라마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김고은 씨가 일본에서 도깨비 관련된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한석규 연기대상 똑같이 2번 다 받았고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우승.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이었는데 많이 망가졌거든요. 8년 만에 우승했어요. 또 2번 또 우승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 윤석열 발의해서 결국 탄핵까지 완성합니다. 이거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신기하게 흐름이 이렇게 비슷해요. 웃자고. 근데 이런 반복된 흐름 말고 진짜 흐름들 한번 볼게요. 우리 탄핵된 과정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발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작년 12월 3일 10시 27분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미친놈이. 그때 여러분 11시쯤 저희 교회 단톡방 기억나시죠? 제가 계엄을 했습니다. 막 다들 분노하시고 열받아고 왜 출금지 막 했잖아요. 그렇게.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국회, 또 겸손방송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이렇게 조사하고요. 그리고 겸손방송국이라는 유튜브 방송국에 무려 20명 이상의 특수부대가 들어가고요. 국회 헬기 내리는 사진. 우리 다 봤잖아요. TV로. 그리고 이렇게 국회 특수부대가 707 특수부대가 들어갑니다. 여기 웃긴 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그 당시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한동훈 씨. 근데 이 바보가 처음엔 계엄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또 그쪽 편에 붙어버렸죠. 에휴. 자,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를 해버립니다. 최고였죠. 정말 최고였죠. 미국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아니, 우리 프린터 고쳐달라 그래도 일주일 걸리는데 여기는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빠른 문화 엄청 다른 나라에 극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새끼가 무려 3시간 반이나 뜸들여서 계엄령 해제를 발표합니다.
3시간만 동안 뭐 했을까요? 2차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군인들이 태업을 했어요. 군인들이 태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마 군대에 갔다 온 사람 막 보고 알 거예요. 특수부대 한 명이면요 일반 군인들 뭐 몇 명이 붙어도 안 돼요. 한 10명 이상 붙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막 밀려요. 그리고 유리창을 잘 깨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잘 깨고 잘 열고 들어가요. 이게 특수부대입니까? 헬기 타고 줄 타고 폭탄 터뜨리고 빵 들어가서 바로 전기 끄고 이래 특수부대죠. 그렇죠. 화분 정리 다 해놓고 가요. 비싼 거처럼 보이니까. 특수부대원들도 태업을 해요. 나중에 민간인한테 인사를 해요. 그들이 살린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여기 비사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30분 늦게 왔잖아요. 왜 늦게 왔는지 아십니까? 방공망에 이게 군인들이 하도 협조를 안 하니까 원래 작전이 있으면 며칠 전에 알려주거든요. 2, 3일 전에 야 계엄이야 국회가 쳐들어가 이걸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비밀 생각할까봐. 근데 헬기는 떴어요. 수도권에서 비행물체가 지나가려면 무조건 수도방위사령관 항공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술 먹고 있었어요. 전화가 통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늦었고. 그리고 말고 1사단인가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대령인데 자기 양심상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남대교 넘지 마. 한남대교를 넘어가지 말라고. 국회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걸 김영현 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들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한남대교 안 넘어가고 바로 틀어서 용산으로 가면 이들은 이제 진압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란군이 되고.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막 하고 근데 이 주변에 모인 참모들이 자기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기 계룡에 있는 계룡대 부여 논산 근처에 계룡대 육군본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참모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들을 버스에 태워놨었어요. 말 듣게 하려고. 근데 김용현의 결론이 뭐냐? 중과 부적. 머릿수가 딸려요. 윤석열이 아이 알았어. 계엄 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살린 거예요. 젊은 군인들이. 그리고요. 그날 오후에 야하 6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탄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1차 투표 불성립합니다. 국민의힘이 빠져버렸죠. 예. 자, 그리고 12월 12일 2차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스로 가결됐죠. 그래서 드디어 직무가 정지됐고 2025년 1월 3일 첫 번째 체포 시도 성공했으면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공했죠. 이때도 경호처 직원들이 협조했어요. 오히려 빨간 그 경광모 입고 나서 자 공수처 일로 오세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구속됐는데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고 이 인간 구속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지금 풀려나 있죠. 또 풀려나 있어요. 그리고 4월 4일 파면됐습니다. 자, 이 탄핵 과정을 보면요 다 두 번씩이에요. 그렇죠? 계엄도 두 번 할 뻔했고요. 그리고 탄핵도 두 번 만에 됐고요. 국회에서. 체포도 두 번 만에 됐고요. 다 그래요. 예, 구속도 지금 한 번 됐죠. 또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이 헌재 결정문 들으셨습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을 거의 100% 완벽하게 제대로 해석한 명문입니다. 명문. 예, 비상계엄은 절차적 적법성 없어. 니네 불법이야.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지? 헌법기관 유린했어. 포고령 발령 이거 위법이야.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또 침탈했고 주요의사 체포 너 그래서 탄핵. 우리 일각에서는 8대0 탄핵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이 5가지를 8명 모두가 다 오오오 했어요. 40대0 탄핵입니다. 40대0 탄핵이에요. 그래서 윤 씨는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제 곧 아마 범죄자 피해자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국민들의 활약 벌써 표정이 다 안 좋으시거든요.
예, 좀 웃자고요. 자,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인들, 장갑차 둘러싼 시민들, 군인 이 특수부대 장갑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못 밀었죠. 여러분, 이거 보고 뭐 기억나는 사진 없으십니까? 천안문 광장이에요. 천안문 광장. 중국에서 탱크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떤 한 사람이 비닐봉 들고 딱 탱크를 막았죠. 그 사람 어떻게 됐게요? 끌려가서 소식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차마 시민들을 못 밀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특수부대원들이 야투경 끼고 막 군대 오는데 여기 보세요.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죠. 할아버지들이잖아. 이들이 못 밀어요. 여기 한 3-4명만 특수부대 들어가면 이 민간인을 다 죽어요. 근데 실력을 발휘 못해요. 왜 그러죠? 특수부대원들이 지금까지 뭘 들었냐면 북한에 가는 줄 알았대요. 북한 관련 사태인 줄 알았대요. 근데 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또래가. 이들이 참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사진을 아십니까? 장갑차가 있고 곤봉 든 특수부대원들이 흑백 사진에서 막 버스를 때려부신 시민들 체포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1980년 5월 18일 광주입니다. 여기에 이 특수부대원들이 장갑차 갖고 와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였어요. 예, 이렇게 곤봉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발표하고 헬기에서 사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5.18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맞는 분 있죠. 여기 곤봉에 맞는 5.18 시민. 이분은 신분이 뭡니까? 민주화 운동 유공자죠. 이 때리는 이 군인은요, 시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내란범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정리해낸 거예요. 1980년대 이후로 전두환 무찌르고, 그리고 노태우 무찌르고, 누구 무찌르고 그동안 민주정부라고 해봤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밖에 없었어요. 그 15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된 거예요. 옛날엔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광주 폭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병신들은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역사적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역사적 정리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 지금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원들 있죠. 특수부대원이라 봤자 우리 수하보다 조금 나이 많고 좀 나이 많은 사람 30대 초반이에요. 이걸 보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차마 시민들에게 장갑차로 밀고 폭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하고 그걸 교육과정에 넣어서 국민들을 양성해낸 힘, 이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 이 광주에 이 몸 바쳐서 피해 입고 피해 흘렸던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킨 거라고요. 이걸 한강 작가가 뭐라고 표현했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이게 그 소리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4.3 항쟁, 예, 부마 항쟁, 우리 옛날에 4.19 의거, 혁명 등등등 수많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들이 쌓여서 오늘날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함부로 촛불을 겨누지 못하고, 여러분 민주당의 안규령 씨 아십니까? 세계 거의 30개국과 인터뷰를 했대요. 군인의 총을 잡고 야 이 새끼들아 부끄럽지도 않냐 외쳤던 30대 중반의 여성. 예,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민주화 열사들의 힘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 촛불 갔었던 거. 자, 그리고요, 시민들이 여당 의원을 막았다? 아니다. 오히려 월단전을 한 마음이었다. 시민들도 적극 가담, 의원 제지, 경찰 들고 몸싸움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었던 거에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도와줬다고요. 경찰 오면 경찰을 다 에워싸버리고 야 잠깐만 있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고 얼른 담 넘어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도왔다고요. 이제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됐어요. 근데 불안해서 집에 못 가겠다고 지하도로에서 잠든 시민들, 그 국회 주변 여의도 공원역에서 지금 이렇게 돗자리 깔고 잠자고 노숙하고 있어요. 12월 4일 새벽에 또 2차 계엄 할까봐 군인들 오면 우리가 몸으로 막아주겠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아예 이 사람들은 국회 담에 기대서 다 잠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령대가 10대부터 70대까지 있었대요. 자, 이거 보세요. 얘는 고3이래요. 근데 파카 입고 패딩 입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국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하고,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촛불 집회 가셨죠,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거기 집회 가셨죠. 그리고 윤석열 욕 같이 하셨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늘 이뤄낸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다음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고맙다고 절하는 사진이에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그게 실현된 거예요. 정치인이 우리 위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에고 우리가 종으로 정치인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확실히 섰어요. 그리고요, 이게 언제냐? 첫 번째 국회에서 탄핵 불성립. 국힘 의원들이 다 빠져서 안 될 때 있죠. 그때 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근데 탄핵 실패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틀리냐면요, 저도 대학생 때 학생운동도 했었고 촛불 집회도 나갔었어요. 2016년도에. 그러면 누구누구는 물러나라, 누구누구는 물러나라, 초전 박살, 뭐 대호 단결, 뭐 이런 게, 단일 대호 한다, 우리는 이긴다, 뭐 죽더라도 뭐 이런 게 구호였어요. 근데 구호가 뭐죠 지금 여기? 나갈 때도 됐는데 윤석열 다 이러고 있잖아요. 리듬이 달라요. 리듬이 달라졌어요. 리듬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탄핵 처음 부결되던 날 저 이때 여기서 울 뻔했어요. 아니, 얘네들이 다 손에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저는 촛불 준비해 갔거든요. 창피해서 못 끝냈어요. 다 이렇게 응원봉 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탄핵을 외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익숙한 시위 모습입니다. 전투경찰들 있고 방패 들고 곤봉 들고 이쪽에서 화염병 던지고 저쪽에 최루탄 쏘고 도망가고 두드려 맞으면 아주야 구류각본 아주 이렇게 외치고 배웠어요. 왜냐? 어차피 전경들도 다 대학생 출신이 많으니까 그래도 들 때린다고. 이게 제가 아는 시위 모습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애들이 각자 자기 응원봉 들고, 저도 몰랐는데 한 소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응원봉이 되게 비싸고 자기한테, 얘네들한테 되게 소중한 거라고. 굿주니까. 이게 5만 원, 10만 원 한다는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 이게 제가 아는 것도 촛불이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종이컵 들었죠,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은 전자촛불 들었죠. 전자촛불만 돼도 와, 저게 짱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이제는 빛의 혁명이,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탄핵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러고 놀아요, 밤에. 이게 나이트지, 클럽이지 이게. 그죠? 클럽이잖아요. 우리 클럽에 노는 그 음악이잖아. 네. 기본적인 리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빛의 혁명으로 이름했어요. 빛의 혁명. 그리고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이 사진, 눈 엄청 한 방울 내리는 날 길바닥에서 젊은 친구들이 응원봉 들고 패딩 입고 이 은박 담요예요. 이 은박 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느냐? 등산에서 비상 낼 때 이게 보온의 짱이거든요.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키세스단. 키세스 초콜릿처럼 은박으로 생겼다고. 키세스단. 이때가 언제냐? 윤석열 1차 체포 실패했을 때예요. 우리 실패했을 때 정말 열받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열 안 받아요. 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 어차피 이렇게 아이돌 덕후들은 아이돌 티켓팅 하려고 길에서 길바닥에서 자는 거 일상이래요. 기다리는 거 일상이래요. 그래? 근데 뭐 우리가 아이돌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윤석열 퇴진시키지 뭐.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은박이에요 지금. 이 은박 담요가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났는지? 자, 네, 나눠줬어요. 누구냐? 여러분 민주노총 아시죠? 민주노총은 시위 전문가예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완전 바뀌었어요. 거기 지도부가 깨달은 거예요. 시위 전면에 안 나서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뭐 하느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마음껏 시위할 수 있도록 자리 넓혀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 가서 경찰하고 협상해서 자리 넓혀 버스 밀어주고, 아저씨들이 버스 금방 밀더라고요. 손으로 그냥. 예, 예. 그리고 스피커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민주노총 간부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추울 때 사용하려고 은박 이거를 100개를 주문했는데 공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1000개를 주문한 거예요. 근데 한남동에서 이렇게 애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눈이 오니까 안 되겠다. 야, 그거 1000개 풀어. 애들이 다 이렇게 은박 매트,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마치 키스에서 초콜릿처럼.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키스에서 초콜릿이 응원봉 들고 누구를 지금 밟고 있죠? 멧돼지. 예. 멧돼지는 윤석열이죠. 네. 이건 어떤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보고 저 울었어요. 이렇게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힘 보고 또 윤석열 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고 언론들 보고 분노하지 마세요. 그들은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겼어요. 왜 이겼는데 분노합니까?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환혼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법에 조그마한 틈 하나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뭐 안 되게 하고 막 별의별 생치료를 다 하죠. 악은 거침이 없어요. 근데 선은요. 절차 따지고 영장하고 뭐 하고 판사 풀어주고 되게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 답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분해서 지쳐 떨어지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그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들은 패배자예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최소한 윤석열을 욕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게 이거 오타네요? 예, 세우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후진국이었잖아요. 윤석열 개엄한 당일날 총살당했어요. 어떤 특수부대원 하나, 군인 하나, 경찰 하나, 의인 하나가 총 들고 빵 쏴버리면 끝나요. 그럼 국민들은 환호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동학혁명부터 지금까지 세우는 모든 절차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악은 거침없어요. 왜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존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선은요, 반헌법적 내란 세력을 이렇게 느리게 답답하게 차분히 헌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무너뜨린 그 헌법적 질서 있죠. 그걸 세우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느리고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그걸 느리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4.19, 4.3, 그리고 뭐 부마항쟁, 그리고 5.18, 6.7 항쟁 등등등 촛불혁명, 비트혁명까지 우리가 면면이 이어온 민주주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자산이에요. 우리 그걸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계승에 성공했어요. 후대에 전달했다고요. 애들이 제일 좋은 응원봉 들고 나와서 저렇게 키세스단이 되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걱정하고 분노해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근데 열받으면 지는 겁니다. 열받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약한 나라 아니고요. 그렇게 불법을 합법으로 정죄해 나가는 게 법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이제 국민이 할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노, 걱정, 금지입니다. 저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고 판사 새끼들이 하는 짓을 보고 검찰 군인들이 하는 거 보고 분노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장기전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헌법적 그 세력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리고 언론들이요. 지금 또 벌써 돌아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은 누굴 내고 민주당 어떻게 내고 막 이렇게 양측을 기계적 중립을 똑같이 다뤄요. 그런 언론들이 개새끼예요. 왜냐? 국민의힘은 어떤 당이죠? 내란에 동조한 당이에요. 우리 민주공화국을 없애려고 했던 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을 해서 야당은요. 지켜낸 당이고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두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싸웠을 때 있죠. 싸웠을 때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럼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겠죠. 근데 한 명이 한 명 일방적으로 팼어. 그럼 가해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언론들은요. 가해자 피해자 정의 불의가 아닌 쌍방의 대립으로 자꾸 올라가 주려고 그래요. 우린 거기에 분노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요. 헌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대통령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저들이 뭐라고 지랄 연병을 떨든 여러분 다음 대선일은 언제예요? 6월 3일. 오늘은 며칠? 며칠 남았죠? 50일 남았습니다. 50일. 군대에서 50일 남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네. 정말 시간 안 가거든요. 정말 시간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방학 50일 남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6월 3일날 종일 쿡 찍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대로 반헌법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평화, 협치, 협력을 말하는 게 반동입니다. 느리게 해도 괜찮은데 확실히 죽여야 돼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 프랑스는 옛날에 나치 히틀러한테 2년 3년 정도밖에 안 빼앗겼어요. 근데 그때 부역한 놈들 있죠. 그거를 무려 50년간 추적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1980 몇 년이 되어서 국민들이 이제 그만 죽이자. 어차피 그들 다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됐으니까 그만 죽이자. 그래서 합의된 게 뭐냐? 죽이지 말고 깜빡이만 가주자.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부터 관용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관용은 철저하게 악을 배제한 다음에 생겨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악을 배제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친일 단존 세력이 있었죠. 군부 독재 세력, 검찰 독재 세력 한 번도 단죄한 적이 없어요. 그걸 이번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만해요. 뭐 양쪽 민주당 국민이 싸우지 말아요. 평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서 아가리를 조져버려야 합니다. 그건 아가리예요. 사람 입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을 깨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헌법을 수호할 인물들로 지방선거 총선 때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시작한 게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 있죠. 읽어보세요. 아멘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반헌법적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은따왕따 시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막 그리고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만두면 안 돼요. 그거 먹살 잡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웃어 주셔요. 그래 뭐 그렇게 지지한 윤석열 깜빵 갔네. 이렇게 비웃어 주시고요. 그 사람의 말문을 막아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요, 3.1절에 일장기 거는 새끼가 없었어요. 미친 짓이죠. 3.1절에 일장기를 어떻게 걸어? 근데 윤석열이 친일 행각을 하다 보니까 3.1절 날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거는 새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이런 새끼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게 뭐냐? 아, 일장기 잘못 걸었다면 맞아 죽겠구나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헌법적 기준이 낮아졌다고요. 이제 그걸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 중이나 누군가가 아니 그래도 윤석열이 뭐 어쩌고 하는 놈 있죠. 그런 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커뮤니티 어떨 것 같습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진짜. 자, 거기서 제가 되게 친한 목사들이 있는데 몇 명이 윤석열을 되게 지지했어요. 그들에게 쓴 실제 카톡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윤석열 찍으신 목사님들의 손이 마이너스의 저주의 똥손임이 증명됐습니다. 찍으면 파면에 깜빵. 그러니 이번에는 목사님들께서 싫어하시는 이재명에게 저주를 찍어주세요. 이재명도 파면되길 원하시면 6월에 1번 찍으시면 됩니다. 저주의 똥손들 파이팅! 라고 그들을 약 올렸습니다. 응답이 뭐라고 왔을까요? 여기 단톡방에 제가 쓴 거예요. 이 저주의 똥손 찍으신 그 윤석열 지지했던 목사들 있죠.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 안 했어요. 대신 윤석열을 싫어했던 목사들 있죠. 근데 뭐 손목사 살살해요. 그러지 마요. 뭐 너무 아파요. 뼈 부러졌겠다. 막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란 전에는 윤석열도 지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 한 명이니까. 정치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란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라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를 지지한다는 건 너도 내란범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입을 닥치게 만들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이렇게 말했다가는 내가 왕따 당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화내지 마시고. 우리 이긴 사람들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여유롭게 약 올리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